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이 4강에서 탈락한 이후 축구협회는 입장문 같지도 않은 입장문을 밝히며 불난 국민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역대급 황금세대가 4강에서 짐을 싼 이후에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소름돋는 행동이 외신에서조차 크게 조명되며 썩어버린 한국 축구의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회장은 처음 본다. 저 단 하나의 사진이 한국 축구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헛웃음이 나왔다. 한국이 탈락했지만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병폐 속에서 오히려 4강까지 간 한국이 대단해 보인다. 그들은 어떻게 싸워온 건가? 과연 축구협회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전세계 팬들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왜 싹 다 물갈이가 되어야 마땅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면서도 1960년 이후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 어떤 대회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승을 믿어 의심치 않던 대회였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빅리거들이 포진의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요르단과의 4강 경기에서 아쉽게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르단의 후세인 아모타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5경기에서 8골을 허용한 팀이었기에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선수들의 네임밸류는 뛰어나지만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대로 한국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준우승한 2015년 아시안컵, 2019년 아시안컵 2개 대회를 합쳐 모두 4골을 내줬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 2배가 넘는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화가 나고 충격적인 것은 요르단과는 이번 대회에서 2번째 대결인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완패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별리그 경기에서 요르단은 역습이 좋다는 것을 알았고 강하게 압박을 한다는 것도 알았고 후반 60분 이후 약점을 보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그 어떤 전술도 보여주지 못했고 상대 분석을 제대로 하고 경기에 임했는지도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요르단과 경기 전 닭공축구를 선언한 클린스만이었지만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선수들의 약속된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모두 프리로를 맡아 움직였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팬들은 이렇다 할 전술 없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스타일을 두고 해줘 축구라고 말했습니다. 황덕현 해설위원은 YTN 뉴스에 나와 클린스만의 전술에 대해 이 옷이 우리에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이게 옷이기나 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는데 클린스만의 한정치산자에 가까운 전술적 무지함을 이보다 더 쉽게 잘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바레인과의 첫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상대 팀에 끌려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약팀을 만나든 강팀을 만나든 명확한 전술 없이 핵심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했고 16강에서도 8강에서도 탈락해도 할 말이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계속 감독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말에 난 어떤 조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 이번 대회를 분석하고 축구협회와 어떤 게 좋았고 좋지 않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은 다음 목표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제시했고 2년 반 동안 월드컵을 목표로 팀이 더 발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총대는 손흥민이 맺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내가 너무 부족했고 팀을 이끄는 데 있어 많은 부족함을 느꼈다. 원하는 성적을 가져오지 못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독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맡긴 축구협회가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요르단전 패배로 대한민국의 실시간 피파 이에로 랭킹은 25위에서 36위로 떨어졌습니다. 벤투 감독 시절 피파 랭킹을 20위 초반으로 올려놓은 유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고 솔직히 지금 경기력을 보면 36위도 높은 순위입니다. 여기서 소름돋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벤투 감독을 선임한 김판곤 전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에 관한 일화입니다. 당시 김판곤 위원장이 데려온 벤투 감독이 무패로 승승장구하며 축구협회 내에서 김판곤 위원장의 영향력이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축구협회는 김판곤 위원장 체제에서 대표팀이 운영되던 사이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김판곤 위원장의 임기 도중 대한축구협회는 정관을 수정하면서까지 김판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렸습니다. 당시 김판곤 위원장은 축구협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결국 김판곤 위원장은 현장 복귀를 결심했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던 김판곤, 홍명보, 벤투가 순서대로 전부 아웃됐고 이 사태는 후에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행정일을 맡고 있을 때는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두 사람이 사실상 유배를 가고 축구협회에는 병폐들만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다음과 같은 소름돋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과연 선수들이 원팀으로 대회에 임했는지 의심스러운 지점도 있다.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11월 아시아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은 한국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 사비로 전세기를 임대해 귀국했다. 원정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명백한 개인 행동을 한 것이다. 국내파 선수들이 이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대회 기간 토너먼트 경기를 준비하면서도 훈련장에서 해외파 공격수가 자신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내파 수비수에게 불만을 품고 공을 강하게 차며 화풀이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선수들한테 책임 돌리는 거 실화입니까? 무릎이 박살날 지경으로 뛰면서 투제 하나로 4강까지 올려줬더니 이제 와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두 번의 연장전을 치르면서 경기장에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양팔 벌리면서 기뻐하는 걸 보지 못한 것일까요? 불난 국민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정몽규 축협회장의 과거 소름돋는 행동이 외신에서도 재조명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인 정몽규가 부산 아이파크 개막전 홈경기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옷을 보면 상대팀인 수원 삼성의 패딩을 입고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토트넘 구단주가 아스날 패딩을 입고 토트넘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꼴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몽규는 애초에 축구에는 관심이 없고 감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감투 하나하나가 그저 액세서리 같은 것인데 어느 누가 액세서리의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끼겠나요? 액세서리는 그냥 낄 뿐입니다. 축구팬들은 이를 보고 저런 사람이 회장을 계속하고 사퇴를 안 하니 우리나라 축구에 망조가 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몇몇 외신에서조차 이를 조명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축구협회 회장일 수가 있냐면서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한국 축구의 병폐가 설명된다. 본인 구단 홈경기에서 원정팀 옷을 입는 구단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운 소리 하나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축구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또 하나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의 발언입니다. 손흥정 감독은 지난달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아시안컵 본선에서 우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은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진다. 64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 못한 것에 대하여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들이 반성해야 한다. 당시 손흥정 감독의 발언은 축구팬들 사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아무리 손흥정 씨의 발언이지만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인데 어찌됐건 우승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정 감독의 발언은 한국팀이 이번 대회 6개 경기에서 17점이나 하는 등 근래 보기 드문 충격적인 경기력을 펼치고 일약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아들 손흥민에게 겸손해지라고 했던 충고를 한국팀에게 그대로 한 것입니다. 특히 손흥정 감독은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한다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얼마나 또 우려먹겠느냐. 나는 그러다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한 대목이 뼈아픕니다. 결과만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겠느냐라는 말은 정말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를 그대로 관통한 말이었습니다. 요르단전 패배와 손흥정 감독의 충고가 한국 축구에 약이 될지 팬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